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스폰서님, 이상국 스폰서님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반갑습니다. 大家早上好. 우리 김민경 사장님이 강의를 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우리 심승천 사장님이 아주 그냥 그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막 지켜보는 것 같다. 아, 우리 마누라 진짜 잘한다.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밤에 만난 분들 오늘 또 보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또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보는 분들 보면 벌써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이경희 총장님은 이제 그 배경을 또 바꿨네요. 중국 오송기를 또 다 갖다 놓고 중국에 빨리 나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중국의 사업 그 좀 마음은, 확산되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은 다 똑같고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어저께 제가 배경에 대해 뒷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더니 또 우리 대림센터의 요요 팀장님도 거의 한 80평 정도 되는 거실 같아요. 거실, 그죠? 그런 걸 딱 해놓고, 내가 시간이 가면은 이런 집에서 살겠다. 우리 송선미 팀장님은 정말 엄청 비쌀 것 같아. 한 20억, 한 2, 3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멋진 전원주택을 또 해놓고, 어,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꿈을 자꾸만 이렇게 그리세요. 자꾸만 그리고 하다 보면요, 다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꿈을 잠깐만 생각하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그죠?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된 실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된 거예요. 보증된 거. 보증된 실체가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믿으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원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란 얘기죠. 믿음에 내가 굳게 서야 돼요. 이런 집에서 살겠다. 이런 차를 몰고 살겠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미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요, 아마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생기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막 신이 나잖아요. 그래, 나도 한 3년 후에, 5년 후에 정말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회장님의 강의가 떠올라요. 회장님이 정말 내가 어떤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막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말이 떠오르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 못할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건 진짜 거기서 성공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하게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화를 시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자꾸만 어디 가세요? 새로운 제 꿈을 계속해서 설정을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 좋아한다고. 그죠? 저는 자동차 진짜 좋아해요. 저는 정말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한 5대 정도 갖고 있으려고요. 5대. 그냥 페라리도 갖고 싶고, 람보르기니도 갖고 싶고, 벤틀리도 갖고 싶고. 근데 아직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저께 그 마세라티라고 이탈리아 차가 있어요. 정말 멋있어.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콰테르 포르테라고 아주 진짜 막 이렇게 약간 그 벤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AMG 엔진 달린 거, 막 방방방방 거리는 거, 약간 그거. 제가 가가지고 1년 안에 살 겁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1년 안에 산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사면 당신한테 사겠다. 대신에 쭉 이렇게 뭐 저걸 해봐라, 뭐 브리핑 해봐라, 뭐 견적 뽑아보고
그랬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제가 타고 싶은 차를 갖고 온대요. 시승을 이제 제가 시승 신청을 했거든. 시승이야 뭐 돈 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또 그래, 정말 이런 또 멋진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돈치를 하고 있네. 그죠? 너는 돈 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위치에 왔으면요, 여러분도 제 위치까지 오는 거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가서 단장이 되고, 임페리얼이 되면요, 여러분도 그 위치에 가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저 자리에 가야겠다. 나도 저 자리에 가서 꿈은 다르지만 꿈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바라는 것들이고 여러분은 다른 것을 바랄 수도 있죠. 여러분 다른 거 바라는 것들,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좀 멋진 꿈을 꿀 때 거기에 대한 시기가 아니고 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꿈은 다르지만은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나도 최선을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송영호 사장님도 자동차를 좋아하나 봐. 내과네, 내과. 뒤에 그냥 멋진 자동차 보니까 뭐 뭐야,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요. 자세부터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애텀이라는 사업을 만나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사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회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정말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캄캄한 동굴의 초입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불빛을 보고 가는 거죠. 그 불빛조차도 없으면은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텀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들어갈 때는 꼼꼼한 동굴이지만 저 끝에요. 분명히 내가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밖으로 나가서 정말 엄청난 그런 환한 곳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희망이 100% 어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서 야 정말 나는 이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서 저 밝은 데로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될까? 이것이 지금 막 돼가는 모습이 팍팍팍팍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크고 확신이 크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이 사업을 임할 것이냐.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있죠. 줌 미팅을 하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니면은 정말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이 줌 미팅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죠? 얼굴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줌 미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하면 돼요. 전화상으로. 그냥 전화기 다 켜놓고 전화기 연결해가지고요. 전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미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줌 미팅을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미팅을 하려고 이것도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유경 총장님이 500명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줌 미팅 이 시스템을 지금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아주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라인 할 때는 와서 잘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라인 할 때. 참,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부, 이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요, 추석이 지난 다음에요, 그 유경 총장님이 앞으로는, 그, 부득이한 경우는 있어요, 사람이. 부득이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부업을 한다.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카메라 끄겠죠. 그런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오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분 제외하고 전업을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꺼내는 사람들은요. 강제 퇴장을 시키세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부득이한 경우 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 저는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트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시스템 밖에서 사업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이거 시스템은요. 이미 본사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러면 본사에서도 이 줌 미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세요. 가로로 들어오세요. 다 지침을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그 지침에 따라서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호응을 하는 거죠. 왜? 본사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유경 총장님이 준비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뭐 어떻게 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안 켜도, 뭐 누가 알아보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이성균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거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고, 링겔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 들어봤죠? 링겔만 현상.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임하는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 자체도요 정말 적극적이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저는 이 미팅에 참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저는 더 솔선수범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다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그죠? 집에 계시죠? 옛날에 우리 종로에서 라이브 미팅 했죠? 그러면 보통 집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다 걸리잖아요. 그죠? 1시간. 많게는 2시간.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이상을 걸쳐가지고 그 미팅에 와서 뭔가를 배워가려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집에 돌아가는데 1시간.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보내는 시간이요. 2시간에서 3시간을 길거리에 보내면서 그 2시간 정도의 미팅을 참석을 하고 종로센터에 다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두세 시간을 일단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로에 나와서 대면 미팅을 하는 거나 이런 데서 미팅을 하는 거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의 자세, 똑같은 외적인, 내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미팅에 임해주는 것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슴에요. 여기에다가 배지만 달았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여기 배지 다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스폰서 잘 만나가지고 그런 배지 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다 배치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사업을 임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본이 되는 사업자가 되겠다.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요 파트너든 형제라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제라인도 나를 본받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응? 여러분 파트너한테만 막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런다고 리더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닙니다. 형제라인한테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응? 사랑은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오늘따라 잠깐만 성경이 굵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응? 그냥 하염없이 주는 거예요. 하염없이. 뭐 여기는 뭐 저보다 더 이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가 그런데, 응? 뭐 교회 다니면서 다 배운 거 그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참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것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목사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종교 생활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보면은 계속 주라고 그랬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은요 파트너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한테 주고 스폰서한테 주고 내가 뭐를 바라고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땐 사랑은 아니죠. 그죠? 단히 뭐 정말 응? 그 대단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제대로 된 자세로 이러한 미팅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큰 범위를 생각하면 이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죠? 왜? 누군가한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또 잘 되면은 결국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응? 경제적인 복음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최소한요. 그래도 본인들은 그래도 나는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성공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도 조그마한 리더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구나. 그런데 과연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감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안 들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물론 대부분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또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고 너는 떠들어라. 제가 이것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경험했느냐? 종로에서 미팅할 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할 때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도 카메라를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여기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말 조금이라도 남보다 일찍 들어와서 서로 인사하고 여기 뭐 한 10분 정도 먼저 들어오면 인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은주 본부장님 반가워요. 우리 뭐 최성준 팀장님 반갑습니다. 스폰서님 뭐 파트너 사장님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참 응? 너무 이게 좀 뭐랄까 막 이렇게 좀 막 신나지 않아요? 응? 그런 신나고
신나게 할 수 있고 신나게 할 수 없는 것을요. 자기가 조그만 자기의 어떤 이건 노력도 아니죠. 사실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걸 함으로써 자기가 하루를 또 신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파트너가 들어왔는지 어디 가서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이고 매출이나 많이 뛰어라 나는 그냥 그 매출만 받아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다 마음의 자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아이 저 사람 왜 못하지? 아이 신경질나.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응? 아이 저거 뭐야? 에이 그냥 손 확 떼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자기가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응? 자기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성경에는 기브 앤 테이크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오로지 주는 것만 있어요. 주는 것만. 계속 주라는 얘기죠. 회장님 닮아가나? 잠깐만, 아침부터 성경 얘기하지. 참, 이거.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게 파트너를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믿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그 노래 있잖아 노래 옛날에 그 노래 있었죠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쭉 거기에 믿고 기다리고 그 참는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책 쭉 찾아보니까 어쨌든 똑같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김민경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그 똑소리 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제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아까 보니까 뭐 제품 강의만 한 것이 아니고 S&P도 다 했어요. 그쵸? 사업 방법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중국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마사지를 좀 그렇다고 뭐 전문 마사지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시켜줘가지고 그런 거 하나만 한 번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사업의 노하우도 이렇게 다 공유하고 이 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공유를 못해요. 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 하고 자기 파트너만 알려주는 사람. 정말 자기 가슴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기심만 꽉 찬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저희 회장님의 경영 방침에도 어긋나고 저희 회장님의 가르침에도 전혀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제품을 원래 저희 회장님이 제품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라고 했냐면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라고 했어요. 그죠?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그러니까 이 제품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이론으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겁니다. 특징에 대해서. 그런데 효과로 팔아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효과를 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효과를 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효과를 팔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제품을 씀으로써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철저하게 애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시너지 앰플이 새로 나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물론 다 쓰셨겠죠. 설마 뭐 사업자인데 뭐 그것도 쓰지 않고 시너지 앰플이 뭐 0단계는 어떻고 1단계 어떻고 2단계 3단계는 어떻고 이거 쓰면 뭐 아까 우리 누가 우리 유경 총장이 뭐 1단계 뭐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서 뭐 여기 목에다가 뭐 바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2단계 바르고 있어요. 2단계 그 금분가루 있죠? 금분가루 나오는 거
저는 그거를 그냥 먹을래다가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금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다 스며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좀 피부가 좀 괜찮아졌나요? 아닌가? 어때요? 어, 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올리신 분인데 어떤 분은 자, 네 피부 좋아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또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 집에 앞에 지금 텔레비 큰 걸 해놔가지고, 웬만한 그 핸드폰 하나 이상의 크기로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시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은 TV를 더 큰 거 갖다 놓으려고 한 100인치 갖다 놔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표정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리 김다정 국장님 환하게 웃고 있네. 예. 평소에도 잘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정말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내가 성공의 8단계로 진행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응? 오토 판매사의 길처럼 진행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에이코어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시고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장님이 지 마음의 법칙이라고.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미팅에 참석하면서도요, 정말, 좀 집중하고 몰입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죠. 여기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문화가 틀리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물론 문화가 틀려요. 중국과 우리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런데요, 문화는 틀리지만은 예절은 똑같아요. 예절은 똑같습니다. 예의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국경을 넘어서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자세가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세가 전부라는 겁니다. 자세가 전부. 저희 박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 박사님이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못 하시지만은 참 그동안에 주옥 같은 강의를 너무나 많이 해주셨죠. 우리한테 정말 어떤 인문학적인 강의를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다단계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다단계도요. 이런 정말 그런 인문학적 강의를 하는 다단계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수십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애터미를 만난 사람들이 애터미를 만난 이유는 뭐냐면요.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정말 한번 부자가 돼보려고 성공자가 돼보려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죠. 자, 선택은 누군지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나 어제 만난 사람이나 1년 전에 만난 사람이나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나 앞으로 만난 사람이나 선택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한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다 앞으로 다 성공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못하느냐?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과 이 사업을 만난 후에 자기 모습이 변화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이 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만난다가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사업을 만나서 성공하려면은 변화를 한 다음에는 yes,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no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변화가 됐는지, 바뀌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가, 여러분의 외적인 자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 먼저 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만나기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똑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절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돈을 좀 벌어가는 경우.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 저 사람도 뭐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돈 많이 버는데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서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과 돈 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경제적으로만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졸부한테 성공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 보면은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 하면요. 저기 강남에 저기 땅들이 많았어요. 다 미나리 뽕밭 그런 땅들 정말 여름에 비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 거기서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살았던 저기 동네 상계동이나 중계동이나 이런데요. 이런데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전부 다 밭이었고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자 그런 데서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땅 한 500평, 1000평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들. 어렵게 살았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땅에 뭔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졸부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졸부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성공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런 사람한테는요, 성공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부자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졸부라고 얘기해요. 졸부. 졸부는요, 어떻게 보면 부자의 약간 비하된 얘기입니다. 비하된 얘기. 조금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아이고 참 운 좋아서 저렇게 그냥 저기서 농사나 물론 농사 짓는 사람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들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잘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졸부가 된 사람들한테 우리는 절대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공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거기에 맞게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 중에는 또 그렇게 큰 사람도 있겠죠. 자기한테 이렇게 정말 거의 공짜로 들어온 돈, 아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서 또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대부분 갑질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공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터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애터미도요. 우리는 여기서 졸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부가 되면 안 돼요. 이 개중에 어떤 분은 졸부든 부자든 뭐든 간에 돈만 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아이고 졸부 남한테 욕먹으면 어때?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오면 난 욕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다 멋진 성공자가 되세요. 나중에요. 정말 파트너, 스폰서, 형제라는데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성공자 클럽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공자 클럽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누군가 여기에서 다 돈을 벌었다가 다 껴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제를 당했을 때요, 그것은 그 참담함은요, 차라리 돈을 안 버는 게 나아요. 그건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는 정말 여기서 성공자가 되고 멋진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이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갔을 때 멋진 정말 그레이트 석세스맨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의 뭐 임페리얼도 있고 크라운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분들 중에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성공자가 뭐 대부분 뭐 그런 분이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충분히 뭐 감내를 합니다.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양심에 꺼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만 하신다면은 이 손가락질을 좀 받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 손가락질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의 인성도 있는 거니까, 그죠? 뭐 내 인격도 있지만 뭐 상대방의 인격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아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추석이에요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 또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이맘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올해 추석은 이렇게 보내지만 내년의 추석은 정말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1년 전에도 얘기했고 2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월은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성공을 하지? 나는 언제 누구처럼 돈을 벌어서 정말 경제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차피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앞으로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시간은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앞으로 2년 가든 3년 가든 시간이 갔을 때도 지금의 삶과 별로 다른 삶이 아닐 겁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3년 전, 5년 전에 선택했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지금의 현실이 정말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면 바꿀 것도 없고요. 변화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의 삶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이 삶에 만족하지 않아. 난 정말 나도 만족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그 사람들도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 안에 100% 들어가는 그러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자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증명을 했고, 그죠? 여기 유경희 총장님 증명했잖아요. 응? 여기 누가 또 그래도 리더스 이상 된 분들 오윤주 본부장님도 증명한 거예요. 응? 우리 조정목 본부장님은 어디 가셨나? 어디 또 나갔나? 하여튼 바쁘신 분이에요. 네. 여기 또 있네. 최상순 본부장님은 이제 저 일하는 중이에요.
일하지 말고 미팅 들어오세요, 미팅. 일하지 마요. 제사 지내야 돼. 차례. 하여간에 참,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꼭 굳이 또 얘기를 해야 돼. 아, 또 까먹었네. 아, 뭔 얘기했어요? 까먹었어. 자, 조종 부모님 다 이어서 좀 해주세요. 좀. 까먹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진짜 어디까지 했죠? 너무나 지금 집중해서 경청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잘 모르겠죠? 응? 아, 김님, 우리 국장 똑똑한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맞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것이 많은 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바꿔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만 제대로 이어지면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명절만 되면요. 이 명절만 되면은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라떼 있죠. 라떼는 그죠. 꼰대들이 하는 얘기 라떼는 근데 라떼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떼는 제가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명절이 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아, 요는 뭐 명절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정말. 응? 그러니까 제가 싫어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싫어한다고 세월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없는 살림에 뭐 제사 돌아오듯이 뭐가 돌아온다고 이게 어려울 때는요. 이제 그런 것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또 시간은 똑같은데 느낌상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만 되면은 막 10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때 너무 정말 최악이었죠, 최악. 정말 내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한 60 정도 됐는데, 60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이제, 한 1, 2년 있으면 60이 되는데, 그, 그 세월 동안에 최악의 세월이 제가 한 10년 전, 11년 전,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최악. 정말 어떤 희망이 없었어요. 애통을 만나서 희망을 가졌지만은 희망도 없었고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내가 만들지 못했고 꿈을 생각도 못했죠.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어려운 정말 이 현실에서 이것만 벗어나면 좋겠다. 정말 그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그 좁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네 식구 살면서 정말 그 월세도 못 내가면서 그 집주인 정말 우리 집주인 아줌마가 정말 그 아주 너무 착한 분이래갖고 내가 그래도 거기서 살았지. 아마 좀 독한 분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죠. 집세를 뭐 밀려가지고 보증까지 다 까먹으시니까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때는 오로지 생각이요.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런 뭐 명절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지. 응? 근데 명절 오면 어쨌든 그래도 본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례는 지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것 자체가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응? 너무 너무 쪽팔린 거야 진짜로. 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물론 저는 거기 가서도요. 절대로 제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요, 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냥. 응? 끙끙 앓는데, 가서도 그냥 뭐, 뻥은 쳐요. 이거 이제 뭐, 이제 다 됐어요. 되기는 뭐 옛날부터 됐다는데, 하나도 안 됐는데, 계속, 이제 금방 될 겁니다, 금방 될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요. 형 걱정이나 해. 나는 괜찮아. 근데도 내 마음속은요, 그게 아니거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었기에. 그래서, 이런 명절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응?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애들 굶기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또 먹는 걸 좋아해갖고 먹는 건 어떻게 잘 먹었어. 3천원짜리 죽벌을 사 먹다도 응? 그거 뜯어 먹으면서 나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뚜벅이 생활 했죠. 뚜벅이 생활 11자 뚜벅이 생활 걸어 다닌 거죠. 차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본가 가려면 정말 버스 타고 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또 갈아타고 그래도 한 추석 정도는 괜찮은데 막 설날에는 막 춥잖아요. 그죠? 막 짜증나죠. 그러면 막 뭐 차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차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요 아이들한테든 와이프한테든 큰 소리는 쳤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버스 타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다니지만은 기다려라. 내가 좀만 있으면은 벤츠를 태우고 다닐 거다. 벤츠 태우고 뒤에다 딱 태우고 내가 편안하게 다닐 테니까 기다려.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냥 이 속은 그래요. 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회장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회장님이 100% 확신이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로얄을 가면 5천만 원 줍니다. 크라운을 가면 3억을 줍니다. 임페리얼 가면 10억을 주겠습니다. 리무진을 주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속에는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장님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1%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걸 잡고 늘어지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때는요.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될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1%를 잡고 늘어지고 1%를 향해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5%가 되고 10%가 되고 30%가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외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죠. 그죠? 어때요? 요즘 약간 또라이 기질 있지 않아요? 뭐 정말 집을 뭐 월세 30만 원짜리도 살면서 그것도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벤츠를 뭐 사가지고 뭐 거기다 태우고 다녀. 앞으로 뭐 최소한 70평의 집에 살게 해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막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던 그 시대, 그 시절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내가 희망을 놓는 그 순간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의 모든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회장의 강의를 통해서 느꼈고 거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서야 된다는 어렵지만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많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입으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더 많았지만 입으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했어요. 막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100% 완벽한 성공자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약속했던 그것은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개망신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입으로는요. 그 말을 뱉어내야 돼요. 특히 내일 같은 명절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모였을 때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꿈을,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의 비전을 누군가한테 정말 좀 뻥을 좀 섞어서 막 내뱉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 아빠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눈길을 여러분의 자녀가 보내준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요 더 큰 응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나는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말이 앞서가야 돼요. 옛말에는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말이 앞서가야 돼. 말이 앞서가야지 여러분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나중에 말을 하겠다. 그 사람은 행동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의 응원군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말이 앞서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해 줄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응? 힘을 내세요. 저도 정말 지금 학생이라면 착실하게 착하게 공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엄마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이 막 심장이요 막 정말 1분에 60번이 뜬다면요, 그때는 막 120번이 떠야 돼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정말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이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정말 한 번 더 다잡아서 정말 내년에 1년 잡으세요. 1년. 내년에 이 추석이란 명절은 정말 내가 바라는 만큼의, 믿었던 만큼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보증된 실체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우리 엄마 대단하구나,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파트너한테 받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존경을 받는 것이 저는 더 멋진 존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모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뱉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이 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항상 강의 말미에 항상 말씀하시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내는 것까지 두려울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남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용기를 내라는 얘기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두려움에 맞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쓰면은 그게 용기예요. 용기를 냈을 때 여러분 앞날에 성공이라는 것이 보장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도 우리는 미쳐 있어야 돼요.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의 그 다음 추석도 똑같은 추석이 될 겁니다. 추석 때도 똑같이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그런 정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모두가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